혈관에 때가 낀다. 그 말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기름때처럼 끈적하게 혈관 벽에 달라붙는 거죠. 이게 바로 고지혈증의 시작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 더 무서운 병이죠.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장병, 뇌졸중이 확 찾아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혈관은 평생 씁니다. 마모도 되고 막히기도 합니다. 청소 없이 쓰는 하수도 생각해 보세요. 곧 터지고 말죠. 내 혈관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현입니다. 65살이고요. 내과 전문의로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진료 시작할 땐 고혈압 환자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지혈증, 동맥경화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 건강검진 받고 오시면 절반 이상은 혈관 수치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관은 신호 없이 조용히 막혀갑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기도 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말을 못하거나 몸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 심근경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럼 미리 예방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혈관 청소입니다. 혈관 청소라고 하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먹는 음식,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35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린 말, 식단을 바꾸세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고 혈관에 좋은 음식 늘리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혈중 지질,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 이야기 2단계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지금 혈관이 걱정되신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혈압이나 고지혈증 있는 분들 꼭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그분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왜 혈관이 더러워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혈관은 우리 몸이 생명줄 같은 통로입니다.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온몸을 돌기 위해 거쳐가는 길이죠. 이 길이 막히면 몸 구석구석이 산소를 못 받습니다. 영양분도 전달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썩습니다. 세포가 죽습니다. 사람도 위험해집니다. 이게 바로 혈관 질환의 무서움입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시작점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지만 사실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혈액 속에 지방이 과하게 많은 상태. 이게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수치가 높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벽에 기름때가 낍니다. 혈관 내벽은 원래 매끈합니다. 하지만 기름이 붙으면 울퉁불퉁해지고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 흐름이 점점 막힙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터집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프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심장이 산소를 못 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더 심하면 심근경색으로 진행됩니다. 심장 일부가 괴사하는 병입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잘 안 돌면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됩니다. 이게 뇌졸중입니다. 전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에 정년퇴직한 63세 남성분, 아침 산책 다녀온 후 갑자기 말을 못했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운동도 했고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이런 병이 왔냐고 하셨죠. 그 이유가 고지혈증입니다. 그분은 평소 기름진 음식 많이 드셨습니다. 특히 삼겹살, 튀김, 그리고 라면, 국물 자주 드셨다고 해요.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혈관은 이미 많이 좁아져 있던 겁니다. 뇌경색 진단받고 그제야 식습관 바꾸셨습니다. 약도 드시고요. 3개월 뒤에 다시 찍은 영상엔 혈관 흐름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혈관은 침묵합니다. 신호를 내기 전까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 이럴 땐 반드시 식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약도 필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을 스스로 회복하려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걸 줄이면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도대체 왜 나이 들수록 혈관이 더 잘 막히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왜 혈관이 더 막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땐 먹어도 금방 소화되고 활동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60세 넘어가면 몸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먹은 건 그대로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죠. 특히 기름진 음식은 소화도 안 되고 혈관에 그대로 붙습니다. 이게 바로 혈관이 막히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속 염증입니다. 염증하면 보통 어디 붓고 아픈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우리 몸엔 겉으로 안 보이는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만성 염증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땐 균이 들어와도 금방 물리칩니다. 그런데 노화가 오면 몸이 스스로 세포를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고 그 틈으로 기름때가 끼는 겁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 가장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는 겁니다. 혈액 검사해보면 CRP나 ESR 같은 염증 지표가 올라가 있죠. 그런 분들일수록 고지혈증도 같이 있습니다.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 위에 기름이 달라붙고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피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막히고 결국 터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젊을 땐 회사 다니고 일하느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은퇴 후엔 운동량이 뚝 떨어집니다. 거기다 식사량은 예전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기도 합니다. 식후에 바로 눕고 하루 종일 TV 보시고 이런 생활이 혈관 건강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60세 이후엔 근육량도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면 에너지 소비도 줄고 혈당 조절도 안 됩니다. 이게 또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다. 이건 착각입니다. 외로움, 무기력, 걱정. 이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염증 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죠. 결국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나이 들수록 혈관이 더러워지는 이유.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대사기능 저하. 둘째, 만성 염증 증가. 셋째, 활동량 감소. 넷째, 스트레스 누적. 이 4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혈관 청소를 시작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선 왜 혈관 청소가 생명까지 좌우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관 청소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그 끝은 결국 목숨으로 연결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 2가지 병명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2병 모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가 안 가서 심장 근육이 썩는 병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피가 안 가거나
피가 터지는 병입니다. 두 병 모두 발병하면 5분 안에 치료가 시작돼야 후유증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에서 혼자 계신 분, 자고 있는 중에 온 경우 바로 병원에 못 가죠. 그러면 생명도 위태롭고 살아도 마비, 언어장애, 평생 불편한 삶이 됩니다. 그 시작은 혈관 막힘입니다. 혈관 청소만 잘해도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말을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그럼 누가 나를 돌볼까요?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되진 않을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방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여성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약만 드셨습니다. 생활은 전혀 바꾸지 않으셨죠. 아침에 식빵 2장, 버터 바르고, 점심은 외식, 저녁은 맵고 짠 찌개,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됐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일상생활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재활 치료하면서 음식과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식단을 저지방 위주로 매일 걷기 운동, 꾸준히 물 마시기. 그 결과 1년 뒤 혈관 상태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의사인 저도 놀랄 만큼 회복이 뚜렷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분은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일으킨 겁니다. 혈관 청소는 이처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또 다른 사례 말씀드릴게요. 68세 남성, 퇴직 후 무기력해져서 운동도 안 하고 술, 담배는 계속하셨습니다.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 이상 나왔어요. 의심되는 심장질환도 있었죠.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건 음식과 운동, 그리고 물 마시기였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의심하셨습니다. 이거 한다고 정말 나아질까요? 하지만 해보자 하셨고 3개월 뒤 수치가 2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셨죠. 이게 바로 혈관 청소의 힘입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70세도 80세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혈관은 3살처럼 다시 납니다. 단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 3일만 드셔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효과적인 음식들 다음 단계에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는 단 3일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달라졌다는 피드백을 자주 받는 식품들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참치, 꽁치. 이 생선들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피를 묽게 해줍니다. 피가 묽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습니다. 오메가-3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 오메가-3 영양제 대신 고등어 구이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4개월 뒤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구워 드셔도 좋고 찌개나 조림도 괜찮습니다. 기름 없이 조리하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관 확장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마늘은 항균 작용이 있어서 몸속 염증도 줄여줍니다. 하루 12쪽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익혀 드셔도 괜찮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알리신 흡수가 더 좋지만 속이 불편하신 분은 구운 마늘, 삶은 마늘 추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마늘장아찌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죠. 그런 방식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신 69세 여성 환자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식사마다 마늘을 넣기 시작한 뒤 6개월 만에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하셨죠. 세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단순히 비타민 많은 과일이 아닙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혈관벽의 노화를 막고 기름때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가 효능이 더 강해집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볶거나 끓이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3배는 올라갑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볶음, 심지어 계란과 함께 스크램블로 드셔도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식단 교육을 받으신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토마토는 입맛이 없다며 잘 안 드셨는데 자녀분이 토마토 달걀볶음을 만들어 드리면서 꾸준히 드시게 됐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뒤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나이도 4살이나 젊어졌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3가지 음식,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 이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꾸준히 먹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35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음식은 습관이자 치료라는 겁니다. 하루 한 끼라도 좋습니다. 식단에 하나씩 넣어보세요. 단 너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 조절도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 얼마나 먹어야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올바른 양, 적절한 시간, 올바른 조리법. 이 3가지가 맞아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등푸른 생선부터. 가장 좋은 섭취량은 일주일에 23회입니다. 한 번에 손바닥 크기만큼 10만 12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반 마리, 꽁치 한 마리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중금속 걱정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간대는 점심이나 저녁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혈중 지방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은 구이가 가장 좋습니다. 기름 없이 팬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시면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림이나 찌개도 괜찮지만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염분이 높으면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두 번째, 마늘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기준 12조, 즙이나 통마늘 기준으론 하루 57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어요. 생으로 드시면 아침 공복은 피하세요.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익힌 마늘은 하루 2~3쪽까지 가능해요. 된장찌개나 볶음 요리에 마늘을 넣어보세요. 다진 마늘보다는 슬라이스 마늘이 더 좋습니다. 알리신 성분이 살아있거든요. 마늘 껍질 벗긴 뒤 10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하루 1개 혹은 작은 방울토마토 56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익힌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23배 올라갑니다. 볶을 땐 올리브유 한 작은 숟갈 함께 넣으시면 지용성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토마토 스프. 아주 좋은 조리 방법입니다. 아침에 드셔도 좋고 저녁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복에 드실 땐 위산이 많은 분은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간단한 간식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등푸른 생선은 주 23회 저녁 추천. 마늘은 하루 12쪽 식후 섭취. 토마토는 하루 1개 볶아서 드시면 더욱 좋음. 이렇게만 지켜도 혈관 청소 효과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 환자들 중 이 식단을 3주간 실천한 분들 혈압이 내려가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주일 해보고 별 차이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혈관은 천천히 망가지고 천천히 회복합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속에서는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꿉니다. 한 끼 식사, 하루 10분 걷기, 하루 한 잔 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이 혈관 청소를 방해하는 음식들, 절대 피해야 할 것들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혈관 청소를 아무리 잘해도 계속 때를 들이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트랜스 지방.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건 마트 과자, 빵, 튀김류, 마가린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식빵에 바르는 마가린, 쿠키, 도넛, 케이크.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립니다. 이게 쌓이면 동맥 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남성 환자분, 빵을 유독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식사 대신 버터 바른 식빵과 우유, 오후 간식으론 과자와 케이크를 즐기셨죠. 처음엔 별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해보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을 넘었고 혈관 내경도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후 식습관 바꾸고 이런 음식 끊은 뒤 수치가 3개월 만에 1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과다염분. 짠 음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김치, 젓갈, 찌개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짠맛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고혈압이 계속되면 혈관이 터질 위험도 있습니다. 젓갈, 장아찌, 국물 줄이셔야 합니다. 국은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세요. 간은 최대한 싱겁게.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지만 혀는 금방 적응합니다. 세 번째,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이런 것들도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방부제, 색소, 염분,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거든요. 또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을 막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가공육은 간편해서 자주 먹게 되지만 결국 몸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때 변성된 기름이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 설탕이 많이 든 음식. 과일 주스, 달달한 빵, 아이스크림, 설탕, 커피. 이런 것들입니다. 당이 많으면 혈액 속 인슐린이 과하게 올라가고 그게 혈관벽에 손상을 줍니다. 결국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지방이 끼기 쉬워집니다. 과일은 생과일로, 주스보다는 통째로, 커피는 설탕 빼고 블랙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라면. 우리 모두 좋아하지만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면, 강한 염분, 화학조미료, 혈관에 나쁜 것들이 한 그릇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혈관이 견디질 못합니다. 라면을 꼭 드셔야 한다면 스프 절반만 국물 남기고 계란이나 채소 넣어서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세요. 여섯 번째, 술과 담배. 술은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죠. 특히 매일 드시는 분들은 혈관 탄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혈관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흡연은 혈전 생성 확률을 최소 2배 이상 높입니다. 흡연자 중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을 찾으십니다. 절주금연 꼭 실천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음식 6가지. 첫째, 트랜스 지방. 둘째, 과다염분. 셋째, 가공육. 넷째, 설탕 많은 음식. 다섯째, 라면. 여섯째, 술과 담배. 이 음식들만 줄여도 혈관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 혈압약, 고지혈증약 복용 중인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은 매일 들어가는 약입니다. 어떤 음식을 넣느냐에 따라 내 혈관은 깨끗해질 수도 막혀갈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습관입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3일, 3주, 3달 지나면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변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선 이런 음식 조절과 함께 하면 좋은 생활 습관들, 특히 걷기, 스트레칭, 수면까지
혈관을 도와주는 실천 팁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혈관 청소 음식만으로는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3가지 생활 습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입니다. 물이야말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혈관 청소 도구입니다. 우리 혈액의 대부분은 바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묽어지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속 찌꺼기가 잘 붙습니다. 나이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하루 68잔 정도 200ml 컵 기준으로 총 1.5리터 전후면 좋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1잔, 식사 전에도 1잔씩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 정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단 조금씩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걷기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관 운동입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혈액이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집니다. 이게 바로 혈액순환을 돕는 힘입니다. 하루에 30분 걷기, 일주일에 5일 이상, 이게 기본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쯤 소화가 된 다음 걷는 게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더 좋습니다. 무리해서 빨리 걷기보다 가볍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걷는 게 핵심입니다.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 퇴직 후 활동이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분입니다. 식이 조절과 함께 매일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걸으셨는데 3개월 후 수치가 안정됐고 혈관 탄성도 개선됐습니다. 혈관이 살아났다는 뜻이죠.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혈관은 근육 속에 있습니다. 근육이 뭉치면 혈액 흐름도 막힙니다. 특히 목, 어깨, 등, 다리 이런 부위를 매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후 5분만 팔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허리 숙이기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도 스트레칭 해주시면 혈액이 고이지 않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밤에 종아리 마사지,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이게 혈전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혈압을 올립니다. 또 피로가 쌓이면 운동량도 줄고 식사 조절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은 혈관 청소의 기초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 TV, 핸드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 취침 30분 전부터 조용한 음악, 독서, 조명 줄이기 같은 편안한 준비를 해보세요. 다섯 번째, 숨쉬기입니다. 숨만 잘 쉬어도 혈관이 살아난다. 이런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특히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하루 한 번 5분만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해보세요. 혈압이 내려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속 혈관 청소 루틴. 첫째, 물. 둘째, 걷기. 셋째, 스트레칭. 넷째, 수면. 다섯째, 호흡. 이 5가지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변화입니다. 환자분들 몸이 달라지고 기분도 달라졌다는 피드백을 자주 받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물 한 잔, 10분 걷기부터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지막 9단계에서는 전체 내용 정리와 함께 지금 당장 시작하는 한마디 응원도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쯤은 혈관 청소가 왜 중요한지 가슴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피로 움직이고 피로 숨을 쉽니다. 그 피가 다니는 길,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피를 밀어주고 뇌가 끊임없이 산소를 받는 이 모든 과정. 혈관이 막히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 증상이 없으니 문제없다. 그렇게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혈관은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망가지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빨리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혈관에 때가 끼는 원인, 고지혈증, 염증, 대사 저하,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혈관 청소 음식 3가지.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 이 음식들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 습관까지. 하루 1.5리터의 물, 하루 30분 걷기, 아침 저녁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 깊은 숨쉬기. 이 모든 게 약보다 강한 혈관 청소법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귀찮고 시간이 없고 입맛도 바꾸기 어렵고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물 1잔, 식사에 마늘 1쪽, TV 보기 전에 다리 한번 들기. 그 작은 실천이 내 혈관을, 내 생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약도 좋지만 제 삶을 바꾼 건 이 영상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하루 물 6잔 마시기, 저녁 20분 걷기, 매주 2번 고등어구이, 딱 3가지만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숨쉬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든 내일이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3일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3주면 습관이 됩니다. 3달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혈관, 지금도 도와달라고 작게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에 때가 낀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고지혈증, 대사 저하, 만성 염증,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이 모든 게 혈관 속에 서서히 때를 쌓아갑니다. 증상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러다 어느 날 심근경색, 뇌졸중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예방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혈관은 청소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 딱 3가지 식품. 조금만 신경 써도 혈관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매일 조금씩 걷고 간단한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 깊은 숨쉬기, 이런 일상 속 습관들 하나하나가 혈관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 이미 오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응답해 주세요. 늦었다는 건 시작하지 않았을 때만 통하는 말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내딛는 분은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첫걸음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걸요. 혹시라도 이 내용을 다시 보고 싶거나 주변 분께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혈관을 살리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혈관 건강은 곧 인생의 건강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기운도 돌고 생각도 맑아지고 삶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 길 혼자 걷지 마세요. 저희 지혜 앉기 채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